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.9%로 조정했습니다. 지난 6월에 나왔던 전망치보다 0.2%포인트 오른 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. 수출 회복 조짐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지난 8월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이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. 관련해서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윤 기자,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이 4개월 사이에 소폭 개선이 됐어요. 네, 지난 6월보다는 조금 나아졌죠.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9개국 가운데 세 번째,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7개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지난 1월에 2.2%였던 성장률 전망치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다음에는 4월 마이너스 1.2%까지 급락을 했습니다. 6월에는 마이너스 2.1%까지 더 떨어졌는데요. 이번에는 낙폭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. 한편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은 2.9%로 전망이 됐습니다. IMF는 우리나라 전망과 관련해서 이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수출 수요 회복이 이뤄졌고 또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서 성장 전망이 다소 상향됐다,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전망치가 개선된 거는 물론 다행인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개선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선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네. 그 폭을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선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폭 자체는 좁았다, 적었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난 6월 전망과 비교를 하면 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0.8%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0.2%포인트 상승에 그친 거기 때문에 말하신 것처럼 다소 상승폭이 작습니다. 미국은 자그마치 3.7%포인트, 유로존의 경우에는 1.9%포인트나 상향이 조정이 됐습니다. 또 우리나라 전망치 마이너스 1.9%란 수치도 OECD나 피치,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 전망치와 비교하면 다소 비관적입니다. IMF는 한국이 수출 중심 나라인 만큼 이 해외에서의 수요 부진의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되게 크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러한 점 때문에 2분기 GDP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내수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. IMF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 내수와 서비스 부문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향 조정폭에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개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다소 더디다고 보고 있는데요. 네. IMF가 조언한 내용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IMF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다하면서도 재정 여력을 미리 확보해 놔야 한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재정 준칙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한시유예하고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와 자산 과세 등 누진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.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 세계 경제가 4월 대봉쇄, 그릿 락다운 같은 국면에서 맞이한 깊은 수렁에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데믹, 세계적인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올라서기는 힘들다, 이렇게 봤습니다. 또 벗어나더라도 당분간 경기 둔화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